유신쇼 이시우 로상 재판 브리핑.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분명히 7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일찍 한다는 이유로, 낮이라는 이유로 쌩 깠던 분들이 갑자기 며칠 만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복귀하자마자 이시우 로상 재판 어떻게 되느냐,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목포까지 갔다 왔으니까 목포 이시우 로상 세 번째 공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브리핑을 한 다음에 또다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의 아오지로 보내서 전쟁 체험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KTX를 타고 오전에 도착해서 바로 목포 지원으로 가서 이제 생중계를 해드렸었죠. 이 재판장 앞에서 중계한 건 아마 국내 최초가 아닌가, 개인 방송 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다 뭐 이렇게 찍는 경우는 있어도 마치 지상파나 종편 케이블처럼 기자가 나가서 그 앞에서 브리핑을 해주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이시우 로상 재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이시우 로상 재판 브리핑 방송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 UCC, 유신쇼 유튜브 뉴커 채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사자TV 유신쇼, 이제 뭐라도 좀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서 취재 수첩으로, 유기자의 취재 수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쇼 유영기 기자의 취재 수첩 이시우 로상 재판편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도 좀 지루하셔도 이해를 하시고, 이따가도 채팅창에서 주요 질문은 받을 거니까 머리를 들이받기 전에, 그리고 또 이 팝콘TV에 지금 렉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튕길 수 있으니까 자제해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5월 12일 목요일, 이제 8시 37분에 KTX 목포행 기차를 타고 목포로 갔습니다. 목포에 9시 한 15분 정도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목포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목포지원으로 갔습니다. 목포지원으로 가서 목포지원 앞 공원에서 방송을 했었죠. 1시간 한 20여 정도, 20분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80분 정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그 과정을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 지난 15년 하반기에 이시우와 로상이 미성년자를 섭외해가지고 스리썸 방송을 해서 파장이 일었고, 그와 관련해서 최근 PD 수첩에서 방송까지 돼서 아주 뭐 글로벌 스타가 됐죠. 자, 이제 그 관련했는데 이시우는 아청법 부분이 빠졌어요. 참 우리나라 법이 이해가 안 되지만 사전에 몰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이 빠져서 정통망법, 음란물 유포, 그 다음에
공연 음란죄 이 두 가지만 재판에 넘겨졌었고요. 로쌍은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아청법과 정통망 음란물 유포 그다음에 공연 음란죄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자 반전이 있었죠. 지난번 두 번째 재판에서 그 이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이시우와 강은호가 그 야외 인터뷰 방송을 하면서 인터뷰하는 여성의 그 신체 일부분을 찍어가지고 내보내서 이제 사실은 그 한 명에 대해서는 그 고소를 당해가지고 기소유예가 됐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됐었는데 추가로 똑같은 혐의로 2명의 여성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예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기소유예라는 소문이 났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기소유예가 나왔다가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불리한 거니. 근데 그 또 다른 그 앞전에 이제 찍은 건데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2명의 여성이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명이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명이 고소한 거가 기소유예됐는데 그게 다시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그 4월 달에 이제 강은호와 같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이 재판을 받게 돼 있었는데 두 번째 재판에서 변수가 생겼죠. 뭐였냐면 단독 판사님이 지금 이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을 모 사건으로 하고 지금 중앙지검에 새로 재판에 회부된 거를 자아 사건으로 해서 묶어버리겠다. 이걸 합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이시우의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두 번째 재판에는 공범인데 재판을 분리해서 로쌍 측에서 이제 주범 논쟁을 하면서 이제 증인으로 불렀거든요.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판사님이 그걸 설명을 막판에 하니까 증인신문 끝나기 만미에 그러니까 이슈가 그걸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독부에서 이제 합의부로 그 형사 합의부로 그 갑니다. 단독은 판사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경미하거나 그러니까 뭐 물론 위중한 사건을 다루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합의부가 1심에서 합의부가 좀 판사가 3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부 재판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층에. 1층에 이제 그 구속 그 뭐 이렇게 심의한 대기실 뭐 하나 있고 거기 옆에 이 형사 합의부 1심에서 형사 합의부 재판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중한 범죄를 다룰 때 한데 재판부가 바뀌고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도 바뀌게 됩니다. 사건이 이제 커졌죠. 지난 사건까지 정리고 그래서 강은호는 이제 그 BJ 강은호는 그 4월 말에 서울에 재판받고 징역 1년에 50시간 뭐 교육 뭐 이렇게 지인에 따르면 당사자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통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우는 뭐 저번 통화 때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번 재판에서 합의를 안 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합의를 안 했다면 아시죠? 이제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연락이 안 돼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고소한 여성들 쪽에서.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전반 상황을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네. 그래서 오전 10분 전에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 1층, 정말 뭐 가깝더군요. 1층을 가니까 이제 거기 법원 직원이 어디 가세요? 도도하게 쌩깠죠. 네, 시크하게. 그래서 시크하게 내가 찾아갈란다 해가지고 1층 법정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가다가 꺾으니까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1층에 있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쌍 쪽에서는 뭐 가족들이 많이 왔고요. 친구들이 그냥 로쌍은 뭐 인간관계가 좋은가 봐요. 친구가 한 4-5명이 와가지고 거기 뭐
듬직한 친구들이 와 이렇게 딱 와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꽤 많이 왔어요. 꽤 많이 와가지고 중요한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상 측 변호사분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시우 측은 어머니가 한번 뵀으니까, 저희 이제 한번 인터뷰 하려다가 이제 거부당해서 어머니 오셨고, 이시우는 상당히 시크하게 그 의자 끝쪽에 딱 앉아 있다가 제가 오니까 한번 보고 그냥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한 상태더라고요. 긴장감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본인이 그게 분리됐던 게 합쳐져 버렸고, 본인도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슈 변호사가 한 명 왔습니다. 지난 재판은 이제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안 왔고, 첫 번째 재판 때는 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2명만 나왔거든요. 이번에 1명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왔고, 이제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제 다른 건 없고, 뭐 이제 재판장이 설명하고 주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얘기를 하고, 로쌍 변호인이 로쌍을 증인으로 해가지고, 주범이 누구냐 요거 이제 간단하게 물어봤고, 판사가 몇 마디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이슈 표정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근데 이제 그 이슈 어머니가 뒤쪽에 앉았고, 이슈가 이제 앞쪽에, 그 뒤쪽에 이제 어떤 남자분이 있어서 나는 무슨 그 변호사 쪽에서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그러시길래. 그래서 이제 재판을 이제 제가 열심히 적었죠. 근데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제가 적는 거를. 열심히 적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로쌍은 좀 얼굴이 괜찮아졌어요. 예전에는 막 살이 좀 많이 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좀 진짜 안 좋아 보였거든요. 저번 2번 재판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고, 안경을 계속 끼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태였고, 이제 검사가 이제 구형을 했죠. 검사가 너무 말을 빠르게 하셔가지고, 이제 검사는 질문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려다가 또 판사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됐습니다라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형은 뭐 여러분들 기사로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시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유포 혐의, 공연 음란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범죄자 신상 등록, 공개, 고지 등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제 공범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된 특례법 위반 혐의 공범인 강은호가 징역 1년에 그 성교육 50시간을 한 거에 비해선 상당히 이제 겹친 건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많이 그러니까 아청법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냐 아닌가 했는데, 예를 들면 저번에 그 미성년자 쓰리썸 관련해 가지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유포 혐의, 공연 음란죄는 그 첫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50시간의 성교육 교육 이렇게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1년에다가 그 특례법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특례법 그 성특례법을 이제 강은호 거로 하면 1년이거든요. 그럼 2년인데 6개월이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성의 의미가 없다라든가, 뭐 재판 당일날 방송을 한 것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검찰 측에는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미성년자 쓰리썸은 징역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도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가 좀 큰 것 같이 보였고, 근데 요게 아프리카 TV에서 그 몰래 찍었던 그 3명한테 고소당한 게 강은호가 1년을 먹었거든요. 그 구형을. 합의를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1+1이면 2년 정도인데 2년 6개월이 구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BJ 로쌍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유포 혐의, 공연 음란죄 등 3가지인데 3년입니다. 그 사람들은 와 3년 크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청법이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 못 봤는데 이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로스상 쪽에서 우리가 로스상이 주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청법 하나만 가지고도 이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가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 측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슈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비모 사이트가 뭐 이 피모 사이트, 비모 사이트에서 쓰리썸하고 막 이런 거 전에 C모 서비스에서 로스상이 이미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검사 측에서 새로 담당하면서 왜냐하면 그 로스상이 C모 사이트에서 따로 하고 그 돈을 몇백만 뭐 얼마를 300만 원인가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독립된 행위로 봐야 되고 이후에 P 사이트하고 B 사이트에서 한 것은 이제 이슈가 주도를 한 걸로 봐야 되는데 그거가 좀 뭐 로스상 가족을 생각하면 그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이 주 사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성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타치를 해야 되나라는 좀 회의감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로스상은 파격적인 겁니다. 뭐 최소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4개월을 지금 구속 상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범이고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감안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초범, 두 번째는 이제 4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고 반성을 좀 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조범의 성격이 좀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게 C모 서비스에서 했지만 그 이 쓰리썸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구형하자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슈와 이슈 가족 쪽은 상당히 표정이 안 좋았고요. 최악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TV의 그 몰카 방송이 터지지 않았으면 사실은 1년이거든요. 1년이면 충분히 집행유예도 제가 그때도 이제 좀 기분이 좀 그랬던 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 때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약조건이 아프리카 TV 그 강은호와의 그 3명의 여성에게 그 몰카 몰래 찍은 그것 때문에 그 고소당한 거. 그 다음에 재판 기간 동안 이 성인 방송을 한 거.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취재를 하고 내가 비판을 하면서도 재판 기간에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그 시사 방송에서 그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계속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결국 선고날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절대로 BJ분들이 그 방송한 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중간에 방송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반성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방송을 통해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선고 날 때까지는 방송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검찰 측에 그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자료나 제출을 아마 이슈 쪽이나 이슈 가족 쪽은 유신이 다 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에요. 그거 제출한 사람이 저밖에 그 방심위에 신고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들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한 거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팬인 것 같았지만 그걸 캡처해가지고 다 신고하고 제보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팝콘TV 방폭당했나요? 렉이 엄청나게 심하네. 자, 하여튼 뭐 그렇고 거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만, 방폭된 건가요? 자체가 지금 서버 자체가 방폭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갖고 방폭이 돼버리네요. 결국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팝콘TV 방이 지금 방폭이 돼가지고 방해를 하네요. 참 며칠 만에 복귀했는데 어제도 그랬나요?
결국 자 그렇게 됐고요. 일단 이어가겠습니다. 녹화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얘기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정말 짜증 지대로네요. 또 와가지고 또 내가 그래서 지금 0시에 모아서 지금 진행을 한 건데 정말 고통이네요. 이거 언제 고치나요? 중국 기업한테 250억에 매각됐으면은 이게 돈도 많을 텐데 이거 안타깝습니다. 지금 방해 안 열리는데 이게 핵심 부분인데 지금 말이죠. 자, 일부러 뭐 운영자들이 막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구형이 되고 이슈 가족들은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한 가족들은 좀 표정이 그래도 최악은 막았다. 최악은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정이 상당히 좀 밝았었고요. 저도 이제 취재하다 보니까 많이 만났기 때문에 눈인사도 좀 하고. 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층 그 재판장 앞에 나와서 이제 메모 정리하고 이제 분위기 체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앞에 앉아있던 그 남자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오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좀 취재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저리 가시라고. 왜 여기 있냐고. 그래서 내가 저 기자인데 여기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재판정 안에서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응? 재판관님이 그 녹취하거나 녹화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메모하는 거라고. 녹취나 녹화 안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저리 가라고 왜 좀 뭐 이렇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지지 않고 저는 취재만 하는데 왜 제가 부끄러워해야 되나요?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로스랑 친구들이랑 가족분들은 이제 하나씩 나가게 됐고 이제 옆에 이슈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뭐 저번에 뭐 이렇게 욕을 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이 안 돼. 제가 욕을 왜 해요? 그래서 욕을 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한 거다. 질문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욕이냐. 옆에 다른 그 사람들도 봤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 이제 거들어가지고 이슈 어머니까지 저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했다고. 그래서 나는 난 욕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취재 방해하시면 이거는 취재 방해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그 앞에 이슈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불법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씩 웃어요. 뭔 불법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럼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뭐 그 변호사도 웃으면 경찰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요즘이 어느 때인데 정관예우로 그 유명한 변호사들 막 부장판사 이런 했던 사람들도 막 구속되고 이런 때인데 막 웃더라고. 해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됐다. 지금 뭐 저렇게 저런 상황이니까 자기 그런 잘못을 한 자식을 나무라거나 야단을 쳐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기자를 취재했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PD수첩에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배우신 분이. 그러니까 그 변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 누군지 모르세요? 저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첫날 재판 때만 어머니만 오셨으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왜 뭐 이렇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한테 욕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이슈가 와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나는 이슈가 와서 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러지 말라고. 응? 이슈가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밖에 나가고 이슈 가족하고 변호사하고 4명은 이쪽에 있고 로스한 가족들은 여기 있고 친구들은 이쪽에 있고 그렇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 변호사가 서울 사람이니까 아마 같은 차로 이동을 하나 봐요. 같이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이제 로스한 가족분하고는 얘기하고 뭐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이제 그 로스한 가족들은 이동하시고 저는 이제 와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좀 늦은 거예요. 사실 재판은
한 30분 정도 해서 30분 조금 넘게 앞에 재판이 좀 늦게 끝나서 한 40분이었는데 20분은 이제 그쪽 자리에서 그런 해프닝이 있는 바람에 나한테 부끄럽지가 않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내가 왜?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자, 팝콘 TV 채팅이 안 되나요? 렉 때문에? 채팅은 안 되나? 방송 보는 건 되는데 채팅이 안 되는 건가?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채팅 서버에 문제가 있나 봐요. 공격을 받는 건지. 자, 욕은 하지 마세요. 채팅창에서 욕하지 마세요. 채팅창에서 욕은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끝나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2시간 동안 원래 밖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햇볕이 따가워가지고 카페에 가서 2시간 동안 브리핑하고 이제 뜨기는 속보를 내보냈죠. 예. 그래서 부모 심정 내가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경찰 실제로 부르려고 그랬어요. 취재 행위를 방해하는 거는 아주 나쁜 죄예요. 취재 행위를 방해하는 거는 정말 나쁜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이나 그건 알겠는데 본인 자식이 잘못한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면 그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저라고 하긴 뭐 로스한 가족한테 화를 내겠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검사님한테 화를 못 내고 뭐 반성문까지 제출했대요. 반성문까지 제출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난 이렇게 당했다. 내가 무슨 죄냐? 재판정 입구에서 이렇게 당했다. 이건 진정한 반성의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이유가 없는데 자료 더 해가지고 이번 주에 자료를 하여튼 뭐 오늘 내일로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죠. 아무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사님이나 그쪽에다가는 반성하고 있다고 맨날 반성문 제출하면서 취재하는 기자한테 비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되지 않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채팅창에서 욕설이나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말이 안 들린다고요? 다 들리는 것 같은데 노답이라고 하신 거 봐서는. 자, 아무튼 뭐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다음 팟하고 유튜브는 들었어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부분은 다시 보기로 따로 올릴 겁니다. 전체 다시 보기 따로 올리고 오늘 유 기자의 취재 수첩은 따로 또 컨텐츠로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짧고 굵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실형이 나올 것 같으냐? 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일단은 로쌍이 방조범이 로쌍이 4개월을 지금 징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집행유예 나올 확률은 저는 그래도 제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20%.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취재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BJ 재판 관련돼서 취재를 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나올 확률은 20%.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 다 20%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인데 유신이 이번 주 중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 그 20%가 이제 10%로 떨어진다. 제가 또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바쁘고 정신없어가지고 제출을 못했는데 새로운 또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정리를 이제 제가 무려 작년 이 사건 이후로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거의 6개월째죠. 6개월이 뭐야? 6개월, 7개월, 8개월. 거의 지금 8개월째를 취재하고 기사를 한 10개 가까이인가요? 하여튼 꽤 많이 쓰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하여튼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통화했을 때는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는 인터뷰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전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집행유예 나올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20% 미만이고 제가 이번 주에 자료를 제출하면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채팅창에. 네. 집행유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변호사분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었으면 1년, 그러니까 그 징역 1년이었으면 반성의 기미가 없어도,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치면은 집유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동일 전과 범죄가 아니면. 근데 1년이 넘어가서 2년 6개월 구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도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 관련된 범죄는 최근에 재판부에서 더 세게, 그러니까 검사의 구형보다 더 세게 때리는 지금 추세입니다. 성 관련된 범죄는. 특히 뭐 청소년들이 참여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몰래 찍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그 사법부에서 강하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 채팅창에 성상납은 본인이 일단 말을 바꿨고요. 본인이 그런 적 없다. 그냥 술 먹고 한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검사가 수사 의지가 있으면 밝혀낼 수가 있는데 수사 의지가 전혀 없어요. 검사가 전혀 나싱 수사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상납 사건도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도중인데 막혀가지고 아무래도 기자는 한계가 있어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 상당히 좀 근접하게 갔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 가로 열고 어떤 가로든 질문하고 가로 답변해 주시면 질문 타임 10분 정도 갖고 녹화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한 40분 정도로 지금 할 예정이라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당일 미성년자랑 방송한 당일 고액 그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 그 파일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 파일을 다 특정해 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선거 때문에 바쁘신지 검찰에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연락이 없어. 한번 조사받고 나서 그거는 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액 일단 당일날 미성년자 쓰리썸 있었던 방송에서 고액 후원하신 분들은 무조건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팅창에서 해줘요 했던 분들 그분들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불구속인가요? 처음에 대응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우가 그 돈이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가지고 상황인지라 빨리 변호사를 썼어요. 로쌍은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구속할지 안 할지 심판할 때 이시우는 이미 변호사를 샀고 상의를 했고 로쌍은 변호사를 안 샀어요. 그러니까 로쌍은 자기가 방조범이기 때문에 이시우가 서포터 해줄 줄 알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로쌍은 대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막 진술이 번복되고 막 그러니까 구속을 해버리고 이시우는 대응을 잘해가지고 변호사도 3명이나 해서 그러니까 구속 사건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구속적 부심이니까 요즘은 웬만해서는 구속하기 전에 긴급한 경험을 빼고 나서는 그걸 받습니다. 재판을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요. 돈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쌈짓돈이라도 해서 변호사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도주의 의무가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그게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시우는 대비를 잘해가지고 로쌍 녹취록 해가지고 사전에 자기가 몰랐다는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아청법이 또 빠졌어요. 기소 단계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아청법을 포함해서 둘 다 똑같이 3가지 혐의로 했는데 이시우가 대처를 잘한 거죠. 로쌍은 대처를 제대로 못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미성년자 여자분은 처벌이 없나? 예. 대한민국 법규상 미성년자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가 됩니다.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미성년자는. 그러니까 좀 미성년자인데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 저도 좀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미성년자로 따끔하게 좀 혼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상대방이 만약에 여성이 성인이었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아청법은 빠지고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랑 그 공연음란죄 돈을 받았으니까
처벌받는데 미성년자는 피해자가 됩니다. 성범죄 관련해서는. 최종 판결은 6월 2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고일날 하려면 전날 가야 되는데 돈 없어 나 요즘 쏴주지도 돈 없어. 9시 50분에 방광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자, 방송은 이제 두비제이는 집행 끝나고도 못하나요? 하겠어요? 로쌍도 충격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마인드인데 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시우는 최종 그 자기 변론에서 최종 진술에서 최후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방송 종료했고 앞으로도 방송할 생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자기가 최후 진술했다고 해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는 둘 다 뭐 그럴 가능성을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은호는 이시우랑 엮여서 형을 더 세게 받은 거 아니에요. 3명이 고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명이 고소한 거는 그러니까 전에 사건이 있고 후에 사건이 있는데 후 사건이 먼저 이제 그 검찰에 저기 뭐 고발이 됐어요. 경찰에 고소가 한 명한테. 그래서 근데 이제 기소유예가 됐어요. 뭐 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전 걸로 2명이 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소유예는 취소가 돼버린 거죠. 왜? 동종게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3가지 고소건을 한 거기 때문에 강은호도 작은 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명이 고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건이 아니라 3명이 고소한 거예요. 3명이. 뭘 앞으로 어떻게 돼요? 판결 나고 나서 뭐 만미조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쓰리썸 방송했을 때 수익을 압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추징이 될 것 같은데 그건 판사가 알아서 하겠죠. 원래 범죄 수익은 추징하게 돼 있어요. 예. 매니저 받던 애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 글쎄요. 매니저 받다고 처벌하는 거는 그거는 좀 연좌제고요. 좀 잘못됐긴 했죠. 잘못된 사람이고. 그럼 저기 범죄를 저지를 때 옆에서 그 도와줬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건데 뭐 수익을 쉐어하거나 그런 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방심위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용 해지 판결 근데 탈퇴를 했다고 탈퇴 안 했나요? 나도 헷갈려가지고 탈퇴를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그랬다가 그 여부가 명확하질 않아서 만약에 탈퇴를 안 했거나 재가입하면은 제재 대상인데 제재 받기 전에 탈퇴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팝콘TV 다시 안 받아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팝콘TV가 미치지 않고서는 팝콘TV 자체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홈피 살아있어요.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주세요. 방심이하고 어차피 통화해야 되니까 홈피가 살아있으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팝콘TV에서 탈퇴 신청을 했는데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근데 지금 방심위가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서 만미조아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이슈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 내릴 때 아청법 위반으로 구형이 된 아청법은 빠졌습니다. 본인은 몰랐다 하고 로쌍이 이시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시우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청법은 빠졌습니다. 만미조아님 팝콘 9개 감사합니다. 저도 뭐 로쌍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검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23억은 가짜인 게 확인됐고요. 자, 질문 더 있나요? 네, 한 30초 남았습니다. 녹화. 시우 정확히 무슨 질문을 자, 앞에서 없었던 내용을 질문을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반칙입니다. 그거는 저 뉴커에 가셔서 어차피 오늘 다시 보기가 올라가지만 뉴커에 가셔서 헤드라인 기사를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성범죄자 신상 등록 공개 고지가 되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돼서 왜 이렇게 멋있으죠? 정의구현 감사합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팬들한테 8개월 동안 진짜 쌍욕에 뭐 너 영정 먹는다, 협박에 뭐 너 뭐 번개에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온갖 협박을 다 당했기 때문에 쓰리썸 자체가 불법. 당연히 불법이죠. 성행위를 이 인터넷 방송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건 또 뭔가요? 사고 차는 저건 뭔 소리? 그 전자팔찌에 대한 구형은 없었습니다. 그럼 판사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검사는 징역형하고 그 다음에 성범죄자 신상 등록 관련된 부분만 구형을 했습니다. 저도 고발을 했는데요. 고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고소하는 거고요. 고발을 저도 했는데 누가 더 빠르게 하셔가지고 목포에 사시는 정의로운 신고자가 가장 먼저 빠르게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목포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지를 해서. 그러니까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먼저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범죄자들 취업 제한 10년 규정에 인터넷 방송 그러게요. 재판장에서 다시 방송 안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많이 지나고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하면 문제될 수 있나요? 일단은 이용 해지가 되면 못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근데 그거는 방심이하고 팝콘 TV 그 라인에서, 그러니까 일단 뭐 아프리카 TV는 당연히 못 하고 다음 팟은 당연히 못 하고 팝콘 TV 같은 경우에는 팝콘 TV랑 연계된 곳들이 다 못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방심이 쪽에서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개인 방송 사이트 만들다거나 팝콘 TV 연동 안 되는 곳에서 하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죠. 뭐 자기가 유튜브에서 하겠다. 그럼 뭐 솔직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지당해도 다른 플랫폼에서 하는 건 문제 없나요? 이 일을 제기받으면은 그쪽에서 판단을 하겠죠. 다음 팟에서는 힘들 거예요. 지금 뭐 남은 게 다음 팟밖에 없는데 뭐. 차 팔고 안 팔고는 내가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팬 가입하면 팬방 가서 성행위, 자위 방송하는 것도 다 불법이죠. 예, 다 처벌받습니다. 이번에 불기소 됐잖아요. 이번에 그 돈 주면 그 500개씩 주면은 그 성행위 동영상 보내주는 거 입건됐습니다. 기소됐죠. 사건의 발달 첫 시기가 부터인가요? 대륙부터죠 뭐. 집행유예 나오게 되면 유신님 역할은 끝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나온다고 하면 검찰 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항소하게 해야 되고 뭐 근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요. 자, 유튜브 뉴커 채널 복귀됐습니다. 자,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최근 그 관련된 소식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현역 입영 취소 그 항소심 소송이 그 최근 측 변호인 측에서 빨리 하자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6월 말이나 아니면 7월 초쯤에 행정소송 그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료 있는 분들은 병무청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문의를 해보고요. 자료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뭐 저를 거쳐서 보내주셔도 상관없고 일단 저한테 문제가 될 만한 방송 자료나 그 다음에 스케줄표, 2015년 스케줄표인가는 왔어요. 네. 그 뭐 2014년이나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 그해 스케줄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약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중요한 발언을 담겨진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sajatv 골뱅이 한메일.net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2차 자료를 지금 전달해드리고 했는데 계속 일이 터져가지고 주중에 보내야 되는데 또 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무슨 저도 뭐 제 거 신경 써야 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일단 코너는 마무리. 또 방송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코너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45분 동안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취재수첩, 유기자의 취재수첩, 이시우 로쌍 목포 지원의 네 번째 마지막 공판 심리를 이제 취재를 하고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질문도 답변을 해드렸고요. 이제 6월 2일 다음 달 6월 2일 오전 9시 50분에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또 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6월 1일 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6월 1일 날 아침에는 도저히 못 가요. 9시 50분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데 도저히 날 새고 또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전날 가서 분위기와 여러 가지 또 잔재미가 있는 실황 중계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고야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부처대 만땅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팝콘 10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말미에 역시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네. 자, 부처대 만땅 님 팝콘 10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황금 튤립이 부처대 만땅 부처대 만땅님 감사합니다. 자, 8개월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살인 위협 그리고 번개 아이고 지금 이 순간 부자대 만땅님과 함께 부자 벌스 만땅님 팝콘 10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날 가란 얘기인가요? 네. 자, 사랑의 황금 튤립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대 벌스예요. vs 저렇게 무식한 분이 vs가 벌스라고 읽습니다. 쇼미더머니 안 보셨어요? 산이가 맨날 예러스 벌스 쇼미더머니가 아니구나. 그 뭐지? 여성들 나오는 unpretty 벌스 아니라고요? 벌스 맞잖아요. 누구든.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8개월간의 여정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아주 뭐 많은 도움을 주신 캠푸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박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협박. 너 이제 곧 죽는다. 뒤통수 조심해라. 뒤에서 칼 날라온다. 너 번개할 때 가서 밟아버리겠다. 온갖 협박과 모욕과 그리고 뭐 짝퉁 언론사, 사이비 언론사, 블로그, 개인 일기장, 온갖 협박과 공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적지만 또 이 뉴스 커뮤니티와 유신쇼를 지켜주고 제보해 주신 분들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6월 2일 오전 9시 50분 결정이 납니다. 대부분 1심 결정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물론 1심 결정 나면 항소심 할 걸로 생각됩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저는 자료를 수백 기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유영기 기자의 취재 수첩 유신쇼 방송 일단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TV 유신쇼 유 기자의 취재 수첩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 UCC, 사람들을 웃기자 바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유튜브 유신쇼 채널 뉴커가 함께합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